안나 파블로브나 야훼는 바야흐로 무르익어 갔다. 북은 사방에서 규칙 바르게 끊임없이 소리를 냈다. 백모님 옆에는 오직 한 사람, 실컷 울고 난 듯 볼이 푹 꺼진 얼굴을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이 화려한 자리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세 패로 나뉘어져 있었다. 비교적 남자가 많은 패에는 주교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인 패에는 바실리 공작의 딸인 미모의 엘렌과 조촐하고 발그레한 뺨을 가진 나이에 비해 약간 뚱뚱한 볼콘스키 공작의 젊은 부인이 섞여 있었고 마지막 셋째 번 패에는 모르테마르 자작과 안나 파블로브나가 끼어 있었다. 자작은 귀여운 생김새의 얼굴을 한 태도가 부드러운 젊은 사내였다. 분명 자기는 명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 착한 품성으로 하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이용당할 만큼의 아량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안나 파블로브나도 분명 이 사람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솜씨가 뛰어난 요리장이 지저분한 부엌에서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한 조각의 쇠고기를 초자연적일 만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서 식탁에다 내놓는 것처럼 이 야훼에서도 안나 파블로브나는 처음엔 자작을 그 다음에는 주교를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공을 들여 요리해 내 손님들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모르테마르의 그룹에서는 앙기앙 공의 살해 사건이 곧 화제에 올랐다. 앙기앙 공은 그 자신의 의협심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고 보나바르트의 분노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노니 하고 자작은 말했다. 아, 그랬던가요, 자작.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이 문구가 어딘지 루이 15세 때의 색조를 띠고 있는 듯이 느껴져서 그녀는 즐거웠던 것이다. 저 자작, 정말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작은 성낙의 표시로서 고개를 숙이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작 주위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그의 이야기를 듣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했다. 자작께서는 앙기앙 공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속삭였다. 자작께서는 정말 이야기 솜씨가 놀랄 만큼 대단하시지요.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했다. 어때요? 훌륭한 사요의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자작은 야채를 곁들여 뜨거운 접시 위에 얹어 놓은 로스트 비퍼처럼 지극히 아치가 있는 유력한 광채를 띠고 화제의 식탁에 올려졌던 것이다. 자작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이리 다가오지 않겠어요, 귀여운 엘렌.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무리의 중심이 되어 앉아있는 미모의 공작 영예에게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공작 영예 엘렌은 생긋 웃었다.
그녀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자에게 특유한 조금도 꾸밈없이 시종 변하지 않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담쟁이와 이끼로 꾸며진 긴 옷자락의 하얀 야외복을 사각사각 소리내면서 동시에 새하얀 어깨와 반지르르한 머리털과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흩뿌리면서 좌우로 활짝 길을 비켜선 남자들의 사이를 빠져 똑바로 걸어왔다. 유달리 누구를 주시한다든가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미소를 보내면서 자기의 모습, 포동포동한 어깨며 당시의 유행에 쫓아 마음껏 드러낸 가슴과 등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특권을 개개인에게 주기라도 하듯이 야훼의 광희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녀는 안나 파블로브나에게로 다가갔다. 엘렌의 모습에는 교태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으나 도리어 너무도 강렬히 압도하는 작용을 가진 자기의 탁 트인 아름다움에 어딘지 마음이 끄림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처럼 아름다웠다. 마치 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군요. 하고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자작은 그녀가 자기 앞에 자리를 잡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떨어뜨렸다. 부인, 저는 이분이 듣는 앞에서는 정말 자신의 말재주가 걱정됩니다. 하고 그는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했다. 공작영에는 맨살이 드러난 포동포동한 한쪽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짚은 채 별로 말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자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내내 꼿꼿이 앉은 채 이따금 테이블 위에 가볍게 얹혀있는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팔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보다도 더 한층 아름다운 가슴을 바라보며 다이아몬드의 목걸이를 고치기도 하고 또 몇 차례 옷의 주름을 바로 잡기도 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을 때에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얼굴을 돌아다보고 곧 이 여관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과 똑같은 표정을 자기 얼굴에도 짓고 나서야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빛나는 미소 속으로 젖어드는 것이었다. 엘렌에 뒤이어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도 티테이블 옆에서 옮아왔다. 잠깐만 기다려 주어요. 저 곧 일감을 가져올 테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뭘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고 그녀는 이폴리트 공작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제 주머니를 가져다 주시지 않겠어요? 공작 부인은 모든 사람들과 미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고쳐 앉더니 즐거운 듯이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자, 이제 저는 됐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부탁하면서 일감을 쥐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주머니를 그녀에게 넘겨준 다음 그녀의 뒤이어 자리를 바꾸어 안락의자를 그녀 가까이로 바싹 끌어붙이면서 그녀 바로 옆에 앉았다.
매혹적인 이폴리트는 아름다운 누이와 놀라울리만큼 서로 닮아 있으나 그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굉장히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몹시 추악하다는 것이었다. 얼굴의 생김새는 누이와 꼭 같았지만 누이의 그것은 모두가 충만된 언제나 젊고 변함없이 생동하는 미소와 그리고 보기 드문 고전적인 육체미로 빛나 있었다. 그러나 오라버니의 그것은 그것과 정반대로 똑같은 얼굴의 생김새가 우둔의 안개에 덮여 언제나 자기 자신의 무뚝뚝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또 몸도 수척하고 가냘폈다. 눈도 코도 입도 모두 한 군데로 압축되어 허리멍텅하고 답답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발은 언제나 부자연스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고 이폴리트는 공작 부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이 도구가 없이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을 것처럼 부랴부랴 외눈 안경을 눈에다 대면서 말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자작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했다. 도대체가 저는 유령의 이야기라면 딱 질색입니다. 하고 이폴리트 공작은 말했다. 그 의존은 마치 이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한 듯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